뭐 교회 봉사를 할 때 뭐를 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교사도 할 수 있고 혹은 뭐 성가대도 할 수 있고 혹은 뭐 구역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병렬적이고 그러면 병렬 구성은 뭐냐면은 이게 제각각 이걸 할 수도 있고 이걸 할 수도 이걸 할 수도 있고 혹은 또 각각을 다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병렬적인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 때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직렬식으로 구성할 거냐 아니면은 병렬식으로 구성할 거냐. 이것도 한번 해보고 이거 해본 다음에 다음 걸 하고 요거 해본 다음에 다음 거 이게 떨어져 있는 해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거 한 다음에 다음. 근데 그거를 완료하지 않았어도 다음 거. 아니면 이걸 안 했어도 그냥 다음 거.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이걸 병렬식이라고 하고 그냥 옆에다가 나란히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직렬식으로 대로 리니어하고 일직선으로 그거 한 다음에 그리고 그걸 하기 전에는 다음으로 못 넘어가니까 그걸 꾸준히 하는 그런 거. 이제 대화법 단계에서도 대화법을 직렬식으로 할 거냐 병렬식으로 할 거냐. 중간에 완료되지 못한 사람은 다음을 못하게 한 다음에 하면 직렬식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할 수 있는 각각이 다 개별적이어서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러면 병렬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직렬식 구성과 병렬식 구성 그리고 그거를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볼 수 있겠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교회에서 뭐 달란트 잔치를 하는데 이전에 했던 사람만 참여하게 한다. 그러면 직렬식 구성이 되는 거고 했던 사람 안 했던 사람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그런 병렬식 구성이 됩니다.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죠. 예전에 뭘 하는 건 뭘 하는 거고 지금은 또 이걸 새롭게 하는 거. 그래서 병렬식 구성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직렬식 구성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자체가 계단형으로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게 그러면은 이제 단계, 1단계, 2단계 과정을 한 단계씩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문제인식부터 원인 이해, 반복적인 변화 형성 이런 네 가지로 이어지는 거죠. 이거는 단지 뭐 이런 프로그램 만들 때뿐 아니라 이름은 조금씩 바뀐다 하더라도 모든 기획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사역이나 이런 모든 거에 이게 다 의미가 들어가요. 이거는 그것의 어떤 통칭적인 거예요. 하다 보면 문제인식이, 하다 보면 원인 이해고, 하다 보면 방법 적용도 변화현상. 그래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거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여기에 대한, 이해도를 한번 얘기 들어보죠. 이 현장에서는 우리 아까 또 현장 강의에서 많이 얘기 들었으니까, 온라인으로 먼저 들어가 보죠. 이윤미 사모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지금 들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말씀해 주신 부분,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잘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부분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거 적용해 볼 수 있었던 거 있으세요? 어, 직렬식은 또 직렬식대로 해볼 수도 있겠고, 근데 좀 시간이 이거는 걸리겠다 생각이 들고, 이제 단계를 다 해야 되니까요. 네. 병렬식은 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느 한 부분을 할 수는 있겠는데, 이거는 뭐라고 하냐, 좀, 직렬식보다는 어떤 한 목표나 주제를 놓고 할 수 있는 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해본 적은 있으세요? 주로 병렬식으로 했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보니. 왜냐면은 네. 네. 이거를 변화 형성까지는 볼 수가 없었으니까 시간이 또 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네. 못하고 병렬식으로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정년식으로 했을까 할 때 느낌은 장단점. 음, 일단 장점은, 그러니까 제가 그 부모교육을 뭐 대화법이나 가정상담, 그거를 이제 소아상담센터 교재로 했었는데, 그래도 몰랐던 개념들을 아시니까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는 하는데, 그 뒤로 변화 형성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도 문제인식 원인 이해가 되고, 이런 걸 해봐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변화 형성은 좀 봐야 되는 부분 같네요. 네. 네. 그러면 변화 형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해본 적이 없고 지금 질문하셔서 잠깐 생각해요. 네. 그럼 좋습니다. 이후에 다시 그분들을 이렇게 좀 모아서 후속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뭐 변화가 좀 있었는지 아니면 안 됐으면 그거에 따라서 좀 심화 과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이후에도 그게 또 잘 적용됐는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잘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는 거죠. 하는구나. 또 그러기 위한 뭐가 필요한지는 또 좀 더 얘기 들어보죠. 그 다음에 정지윤 집사님은 어떠세요? 잉여식은 변화를 형성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좀 되게 좋은 방식인 것 같고, 정렬식은 변화 형성의 과정까지는 없으니까 교회 시스템적으로는 정렬식이 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정렬식이 사실 더 좋은데, 저희도 저희 교회에서 세계적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책자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감정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거는 근데 사실 문제인식이나 그러니까 그 욕구를 회개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요 한 개. 여기까지는 못했던 이유가 있으세요? 변화 형성이나 방법 적용 부분에서 못했던 부분? 근데 대부분 문제인식 과정이나 원인 이해 과정을 뛰어넘는 게 훨씬 더 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요? 보통,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행동하는 거는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랑 한꺼번에 이렇게 뭔가 하는 거는 많은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작정 기도,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문제인식이랑 원인 이해 과정이 성경적 판단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랑 매체를 두고 그런 부분이 그런 게 두려움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 책에는 이제 쓰여져 있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거고 그래서 아시니까